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멀리 해야 할 사람이 있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흔히 말하길 내 주변 5명의 평균이 곧 나의 모습이라고 하죠. 우리는 사회적 동물로서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는 편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느낌이 들지만 반대로 함께 있을 때 에너지가 소모되고 부정적인 기운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장을 원한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우선 멀리 해야 할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스트셀러 동공부를 시작하고 인생의 불안이 사라졌다의 저자 할미 언니는 우리가 인생에서 반드시 걸러야 할 사람들의 유형을 흥미로운 글로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들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살면서 피하고 싶은 사람의 유형은 많다. 정상이 아닌 사람, 상식이 없는 사람, 허세 부리는 사람,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 등 많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절대 믿고 걸러야 할 사람은 바로 나는 흙수저라서가 디폴트 값으로 있는 사람이다. 흙수저 마인드가 기본으로 깔려 있어서 나는 흙수저니까 이래. 나는 흙수저라서 안 돼. 이렇게 항상 흙수저 타령을 하는 사람은 걸러야 한다. 이런 사람은 흙수저가 무슨 면죄부라도 되듯이 흙수저 핑계를 댄다. 우리의 꽃길 인생에 방해가 될 사람이다. 꽃이 무럭무럭 자라야 하는데 오히려 초를 치는 아주 독이 되는 사람 유형이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매사에 부정적이고 불평불만이 많다는 것이다. 항상 뭐가 불만이고 항상 무슨 문제가 많다. 그래서 항상 우울 모드인데 그 우울한 에너지를 또 주변에 전파를 잘 시킨다. 아주 기가 막히게 퍼뜨린다. 게다가 피해의식, 자격지심, 열등감이 상당하다. 무슨 말을 해도 자기 저격 또는 공격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냥 한 말인데 노발대발한다든지 별것 아닌 것에도 나를 세운다. 가까이 가서 귀를 대보면 이런 소리가 난다. 갈갈갈, 자존감 갉아먹는 소리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흙수저 타령을 잘하고 흙수저 타령을 함으로써 자존감을 더 깎아내린다. 이런 사람은 주변 친구가 잘 되는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축하를 못 해준다. 겉으로는 축하하는 척해도 속으로는 부러워 죽겠는데 티는 못 내고 엄청 재수 없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나는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으로 자신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화를 내고 스스로를 더 싫어한다. 부자는 사촌이 땅을 사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어떻게 샀는지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만 흙수저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하고 시기 질투하기 바쁘다고 한다. 주변에 이런 갈갈갈 소리 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보자. 만약 있으면 그런 사람은 정말 당신에게 안 좋은 영향만 끼치니 절대 곁에 두지 말자. 흙수저 타령도 남 탓이다. 흙수저 타령하는 사람들은 또 자기 탓은 하나도 없다. 세상 탓, 남 탓, 부모 탓, 이 3종 세트 중 하나를 꼭 한다. 흙수저 타령도 일종의 남 탓이다. 흙수저 타령이 결국 무엇인가? 자칭 흙수저 물려준 부모를 탓하는 것 아닌가? 부모 잘못 만난 탓이라고. 나는 아무 잘못한 거 없다고. 다 부모 잘못이라고. 아니, 마음 같아선 자식한테 뭐든 다 주고 싶은데 없어서 못 해주는 부모님을 원망하면 어떡한단 말인가? 부모님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 사지 멀쩡하게 낳아서 무사히 길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흙수저 타령을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다. 아무리 부모 탓을 해봤자 인생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인생이 달라지려면 주어진 환경이 어떻든 내가 열심히 해야 인생이 바뀐다.
내 분수가 성에 안 차면 분수 자체를 끌어올릴 생각을 해야지. 분수를 탓하기만 한들 뭐가 달라질까? 성공을 향해 달려가기도 바쁘고 하루 24시간이 모자란데 흙수저 타령할 시간이 어디 있단 말인가? 요즘 너도 나도 흙수저라고 하는데 막상 흙수저 타령하는 사람 중 절반은 진짜 흙수저도 아니다. 무작정 금수저와 비교를 하면서 자신을 흙수저라고 하는 것이다. 물론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편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울 수 있다. 나는 아등바등 힘들게 돈 모아도 겨우 내 집장만 할까 말까 한데 친구는 부모님이 부동산을 떡하니 증여해주고 비싼 차도 막 뽑아주는 걸 보면 시샘이 날 수도 있다. 그런데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굳이 그렇게 질투할 필요 없다. 그냥 와, 부럽다 하고 넘기면 된다. 정말로 부럽다면 나도 그 사람들처럼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자. 그 사람들만큼, 그 사람들 부모가 했던 것만큼 열심히 살아서 내 자식은 금수저 물고 태어나게 만들면 되는 것이다. 불행에서 벗어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남이랑 비교하면 끝도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비교하고 비교하면 제일 끝에 삼성 회장님 한 명 남는다. 진정한 마음의 자유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데 있다 라고 말한 최인철 교수님이 쓴 프레임에도 이런 구절이 나온다. 사람들이 만족을 느끼는 최상의 상태는 비교 프레임이 적용되지 않을 때다. 즐거운 식사 자리, 가족들과 보내는 휴가, 친구와의 유쾌한 수다, 책 읽는 기쁨, 좋아하는 취미 생활 등 이런 것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만족감을 준다. 이런 일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러나 여기에 비교의 프레임이 침투하기 시작하면 진정한 만족은 사라진다. 남들은 외식도 자주 하던데 대학생이라면 어려운 고전부터 읽어야 한다는데 저 집은 동남아로 가족여행 가는데 이런 비교 프레임에서 남들보다 많아야만, 남들보다 나아야만 좋은 것이 된다. 남들과의 비교는 나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저해한다. 비교를 하려거든 차라리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자. 어제의 나보다도 못한 오늘의 나 주제에 어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한단 말인가. 굳이 남과 비교를 하려면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과 비교를 해보자. 세상에는 나보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 사람들 중 나보다 잘 사는 사람도 물론 많다. 잘난 사람이라고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다. 잘난 사람은 노력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다. 내가 먼저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 되자. 자수성가형 부자들의 보편적인 행동 습관 6가지를 정리한 톰 컬리의 습관이 답이다라는 책에 보면 성공 지향적인 친구를 곁에 두어라는 말이 나온다. 부자인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전부 분석해보니 부유한 사람일수록 긍정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가진 사람을 친구로 두었다고 한다. 새로운 자리에서 우연히 장점이 많은 사람을 발견하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그 사람과 친해지려고 한다고 한다. 당신은 당신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만큼 성공한다. 유유상종, 이것은 불변의 진리다. 인간관계는 서로 공감 가고 통하는 게 있어야만 원만히 지속된다. 결이 다르면 같이 어울릴 수가 없다. 내가 어떤 사람을 곁에 두고 싶지 않으면 내가 먼저 그런 유형의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즉, 곁에 두지 말아야 할 사람은 내가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고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은 내가 되어야 할 사람이다. 과연 나는 주변 사람들이 곁에 두고 싶어 하는 사람인지 생각해보고 혹시라도 내가 흙수저 타령을 하고 있다면 당장 그만두자.
그리고 목표에 대한 의지력을 갖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곁에 많이 두려고 노력하자. 그런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기에도 부족한 게 인생이니까. 여기까지 돈 공부를 시작하고 인생의 불안이 사라졌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정리해보면 늘 남 탓을 하고 불평불만에 가득 찬 사람들을 가장 먼저 멀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도 모르게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받아 우리의 삶 역시 부정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은 당신은 당신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만큼 성공한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선 먼저 내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의 모습이 되면 자연스럽게 같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여들 것입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 속에서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가 형성될 때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